형법 강론 2주차 마지막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지금 폭행죄와 성애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이번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례부터 먼저 볼게요. 판례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시험에 많이 나온 판례인데요.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가까이 근접하여, 가까이서 미안합니다. 가까이에서 소리를 확 지르는 거. 고성으로, 큰 소리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자, 사람이 가까이 와서 큰 소리로 확 욕을 하고 폭언을 할 경우 무섭죠. 놀라죠. 그죠? 이런 경우에 동시에 하거나 동시에 손이나 발로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자, 즉 사람의 몸의 근처에서 큰 소리로 폭언을 하고 확 놀라키 욕설을 하는 것, 근접과 고성, 많이 놀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한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전화기를 이용해서 전화기로 막 이용하고 화를 낼 수 있죠. 그럼 상대방이 받는 사람이 상대방에서 소리를 막 고성을 지르더라도 약간 내가 전화기를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죠?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 특수한 방법으로 소화자의 청각 기관을 자극하여 특수한 방법으로 뭐 스피커를 활용하다든지 몇백 개 이상 대비 큰 소리를 듣게 한다든지 해서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량을 이용한 것 외에는 폭행에 해당하기 어렵다. 제가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시험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리를 했는데요. 근접, 가까이에서 소리를 치는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큰 소리가 들리게 한 것, 받는 사람이 떨어뜨리면 되니까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기계음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이미 상대방의 고통을 줬다. 몇백 이상의 데시벨로 고통을 줬다. 이런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한다. 해서 근접한 경우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 전화로 한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전화로 고성은 해당이 안 된다. 고통을 준 경우는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꼭 판례를 구별하기 바랍니다. 폭행죄를 인정하는 것. 형법 260조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했죠.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 청각 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고통을 주었다면 전화, 고통 된다고 했죠. 같은 내용 방금 했죠.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시비, 상대방이 술 먹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좀 얘기 좀 합시다 하고 시비를 걸어왔는데 조용히 얘기 좀 하자고 팔을 두세 번 빨리 오라고 막 끌어간 경우. 이런 경우에 누가 폭행죄로 보면 안 되겠죠. 폭행죄로 볼 수 없다. 얘기 좀 하자. 왜 시비를 거냐? 얘기 좀 하자고 끌고 간 경우. 폭행죄로 볼 수가 없다. 다음,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자, 우리 이 차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 차량을 공격했다. 이거는 최강위의 폭행이 있고 광위의 폭행이 있죠.
이런 방해의 복형은 뭐죠? 공무집행 방해, 공, 또 공 있죠? 공갈제, 또 비슷한 강, 강요죄가 있죠. 하나 집이나 주거로 볼 수 있죠. 아,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하면서 방 안에 사람이 있는데 방문을 발로 찬 경우, 이 문자가 찬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신체란 거는 협의에 대한 유형의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삿대질하거나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야 엑스놈아 가면 될 거 아니야 하고 욕설을 한 경우 자 욕설을 한다 해서 모두 폭행에 대한 거는 볼 수 없죠. A하고 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폭행 때는 피해자의 몸에 대해서 직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자, 신체는 유형적인 몸이죠. 이 신체는 유형적인 몸. 근데 물론 말이 상대방을 심장,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경우 있지만 신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신체. 그래서 단순 욕설을 한 경우는 폭행이라고 하기 어렵다. 우리가 욕설한 것만으로도 폭행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 단순 욕설은 폭행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헷갈립니다. 꼭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폭행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특수폭행. 이 특수라는 거는 2명 이상, 야간, 밤에, 야간, 그 다음에 흉기를 소지한 경우. 이거를 2명 이상, 야간, 흉기를 소지한 경우는 특수폭행을 하죠. 한번 볼게요. 자, 특수폭행이란 261조 단체, 다중에 여러 사람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한다? 보이거나 여러 사람이 다 이렇게 떡대를 무섭게 보여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호주머니나 옆에 차고 있는 경우 무섭죠. 칼을 차고 이렇게 있으면 무섭죠. 그죠? 260조 1항 2항의 죄를 범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우리가 특수라는 말은 표현은 여러 가지가 쓰입니다. 폭행에서는 지금 보면 폭행죄에서는 특수폭행은 2가지만 나왔죠. 야간이란 말은 빠졌지만 단체 다중 유력,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게 아니라 휴대 차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한다. 자, 여기서 특수라는 표현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유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이고 자, 합동절도, 합동강도, 흉기절도, 흉기강도도 특수라는 말 쓰죠. 그래서 합동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특수절도, 특수강도도 사용되고 있죠. 특수라는 말은 그래서 합동해서 절도하거나 합동해서 강도하거나 이런 경우에 특수절도, 특수강도, 흉기를 가지고 있다면 특수절도, 특수강도 이렇게 됩니다. 특수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을 특수폭행, 특수라는 말은 특수폭행도 쓰고 쉽게 말하면 특수절도도 쓰고 특수강도도 쓴다.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특수폭행, 특수절도, 특수강도 구별해야 돼요. 그럼 볼게요. 형법상의 특수가 붙은 범죄를 볼게요. 형법상의 특수라는 범죄가 한번 가볼게요. 단체 다중의 유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특수범죄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여러 명이서 위험한 물건으로 방해했다면 특수 공무집행방해. 칼을 들고 갔다. 특수 주거침입. 여러 명이 침입했다. 특수 주거침입. 여러 명이나 휴대를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갔을 때 특수 손배죄. 여러 명이서 체포하거나 칼로 체포했을 때 특수 체포죄. 체포하면 감금이 일어나죠. 특수 감금죄. 특수 체포 감금할 때 폭행도 일어나죠. 특수 폭행죄. 또 특수로 겁을 주는 경우가 있죠. 이거 해 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죠. 협박죄. 돈을 뜯어내면 공갈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면 공갈죄. 여러 사람이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힐 수 있죠. 상해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여러 명이나 흉기로 강요하는 경우가 있죠. 강요죄. 그래서 암기는 특수한 공주를 주거침입 손으로 체포 감금하면 특수한 공주를 손으로 체포 감금하면 내가 포박되고 공적인 피해 입힌 것에 대해서 공상 처리하면 공무원은 공상 처리하잖아요. 다치면. 그럼 공상 처리를 해도 하고 강요한다. 즉 공무원이 공상 처리할 수 있도록 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줘야 되겠죠. 자, 특수한 공주를 체포 감금하면 공상을 강요한다. 내가 포박되고 공상을 강요한다. 다시 한번 할게요. 특수한 공주를 체포 감금하면 내가 포박되고 그 다음에 뭐한다? 공상을 뭐한다? 강요한다. 마지막 한 번만 합니다. 특수한 공주를 체포 감금하면 내가 포박되고 공상 처리를 강요한다. 자,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체 다중의 유력을 보인 경우 특수라고 그랬죠? 자, 단체 또는 다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력을 보이면 되므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인식시키면 된다. 꼭 보인다라는 의미가 인식까지 시키면 된다. 인식. 다중이 폭행 현장에 꼭 있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인식시킬 정도만 되면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중의 위력이란 거는 내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 하고 인식시킬 정도. 커튼 뒤에 신발이 막 보이거나 사람이 보이거나 인식시켜. 그것도 아니면 그 옆에 막 시커먼 양복 입은 사람이 우글우글 뭐 서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일 하면서. 아, 그러면 이 사람을 잘못 건들면 또 여러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인식이 되는 거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 위험한 물건이라는 거는 그 성질이란 거는 사용하려고, 필요할 때 위협하려고, 써먹으려고, 그 사용 방법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자, 그러면 휴대하려면 내가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다. 즉, 동산이어야 된다. 하지만 땅이나 움직이지 않아 건물, 이걸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휴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산에 한정된 겁니다. 토지나 건물, 부동산은 빠집니다. 제외합니다. 넘어갑니다. 판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판례. 옷소매 속에 숨겨
옷 소매 속에 숨겨 칼, 드라이버, 위험하죠. 딱 이렇게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옷 속에 숨기고 있으면 바로 빼서 찔릴 수 있죠. 위험합니다. 30cm의 드라이버, 폭력 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 7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겠죠. 마요네즈 병을 들고 구타하는 행위, 마요네즈 병으로 막 때려. 폭력 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 3조 1항 초정에 위험한 물건에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 요즘에 마요네즈 병은 비닐로나 플라스틱으로 안전하게 나오죠. 1984년도에 여기서 말하는 마요네즈 병은 유리병, 유리병. 유리병은 위험하죠. 그죠? 그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판례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판례는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판례를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부분 우리가 보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려워요. 세 번째, 칼이나 가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화학약품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겠죠. 또 내가 훈련시켰던 동물, 스파트라든지 사냥견, 사주된 사냥견, 물어 그러면 가서 물죠. 이런 동물들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해야 돼요. 네 번째, 당구장의 큐대와 의자. 큐대는 아주 날카롭죠. 길고 날카롭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기로 사용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의자도 상대방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큐대와 의자를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에 비춰볼 때 의자와 당구장의 큐대는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 제3조 1항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다음, 자,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고 본 거 볼게요. 쇠파이프. 내가 길을 가는데 쇠파이프로 머리를 구타를 당합니다. 그러면 맞고 가만히 있을까요? 주변에 보니까 강목이 있어, 강목. 강목을 막으면서 대항을 해. 자, 상대방이 이런 경우에는 머리를 구타 당하기 때문에 대항하여. 휘두르는 강목. 자, 쇠파이프가 큽니까? 강목이 큽니까? 쇠파이프가 크죠? 이 큰 거에 대한 공격을 강목, 작은 걸로, 이 작은 걸로 대항한다면 당연히 강목은 위험하다고 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는 쇠파이프의 이 큰 거에 대해서 약한 강목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번 이것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 파이프다 이렇게 해서 위험한 물건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청산염. 청산염은 먹으면 바로 죽죠. 자, 청산염 가루를 봉투에 담아서 보내.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먹을까요? 청산염을 안 먹겠죠. 그래서 협박 편지에 동봉하여 보냈단 말이에요. 협박. 너는 내가 죽일 거야. 말 안 들으면 이걸로 죽일 거야 하고 청산염 2g을 같이 보냈어. 그러면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협박한 가루인데 그냥 먹어요? 아니, 뭐안 먹겠죠. 협박 편지에 보냈다고 하여 바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라고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판례는 이거는 그 사람이 먹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즉 먹지 않는 한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2번 판례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3번 피해자가 먼저 피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고 왔어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칼을 뺏은 다음에 피해자를 목적이 뭐죠? 훈계하려고, 훈계. 찌르려고 하는 게 훈계하려고 칼, 칼날이 아니라 뭐죠? 칼 머리로
칼 자루로 머리를 가볍게 친 경우를 뭐라고 부르죠? 톡톡. 자, 우리 판례는 톡톡이나 톡톡이 나오면 위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우리 판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번째,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자, 공은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 머리를 툭툭, 톡톡. 이거는 판례는 위험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꼭 기억해야 돼요. 그 판례도 공식이 있어요. 판례에 적용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톡톡, 톡톡, 가볍게 이런 거는 위험한 물건을 부정합니다. 다음 5번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구 큐대는 위험한 물건이죠.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머리 부위를 3, 4에 가볍게 뭐죠? 톡톡. 자, 툭툭톡톡 가볍게. 이거는 위험한 물건을 안 봅니다. 배 부위를 이래 밀어 폭행한 경우 당구 큐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톡톡, 툭툭은 위험하지 않다는 제가 메모해놨어요. 6번 피고인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자,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양육 분쟁이 있죠. 근데 법정의 판결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 아들을 상대방이 싣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급하게 추격해서 가로막죠. 급하게 추격하여 가로막던 중 소형 승용차로 자, 큰 중형 승용차를 작은 차로 가로막아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크고 작은 경우도 해당하고 또 하나는 급하게 아이를 뺏기 위해서 제지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7번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 던졌는데 사람에게 던진 게 아니라 특정인에게 겨냥하여 던진 게 아니다. 우리가 화가 나니까 막 집어 던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을 겨냥해서 던진 게 아니기 때문에 판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겨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여덟 번째,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자, 절도범, 특수절도, 특수강도 부분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특수절도는 2명 이상 나간에 여기 특수폭행죄와 약간 성격이 다른다고 그랬죠? 절도 범행을 하면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을 했는데 드라이버가 사용한 드라이버가 일반적인 드라이버가 같은 거예요. 창문만 깨기 위해서, 즉 절도하기 위해서 창문을 깼죠. 특별히 개조된 바는 없는 것이라면 흉기를 휴대하여 여기서 흉기 휴대라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를 가해할 목적이어야 되죠. 가해. 이 절도가 강도가 되죠. 특수절도, 특수강도가 되죠. 근데 그냥 유리창문을 깨서 훔치려고 깬 경우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드라이버를 개조했다는 것은 상대방을 찌르거나 위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빈 택시 운전석을 깨서 물건을 훔치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휴대하여 절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특수절도에 즉 이 자체의 흉기 휴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이런 경우 휴대로 안 봤다. 그냥 단순하게 절도 하나의 행위로 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 특수 절도, 특수 강도 또 이 과정의 키포인트는 특수 폭행죄, 특수라는 말이 붙었을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봤고요. 이런 그 기초적인 거는 계속 판례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 배웠던 이런 판례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특수 말이 붙는 범죄에는 특수 공주는 우리가 체감하면, 손으로 체포 감금하면, 포박하여 공상을 강요한다. 이런 그 키포인트 단어 꼭 외워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 더 정리한다고 보면 특수 폭행에 있어서 흉기라는 의미는 상대방의 신체에 위협했을 경우, 직접적인 위협을 했을 경우에 특수라는 말이 적합하다. 하지만 어, 차량 안에 사람이 있거나 집 안에 사람이 있을 때 차를 손괴하거나 그 방문을 공격한 것만으로는 특수라는 말을 쓰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특수를 정리하면 직접적으로 몸에 공격을 했을 때 특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수업이 끝났는데 어, 형법은 하다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고요. 특히 그 형법 강론의 시험 파트는 다 판례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판례를 강의할 때 있어서 판례도 하나의 공식처럼 먼저 이해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 이 판례의 형법 강론의 판례의 형법 총론이 다 이해가 되고요. 형사소송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형법 강론을 강의하지만 늘 형법 총론 이야기도 하고 형소법도 이야기해서 이 형법 총론, 강론, 형소법이 다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늘 수업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고생했고요. 늘 건강하시고 개강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